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그동안 국자원이 아직 복구가 안 됐었는데, 지난주 일요일부터 복구가 되어서, 지금 순서가 원래는 이게 지지난주에 했어야 됐던 건데, 지금 두 주를 먼저 다른 것을 하고, 지금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공데이터 활용법, 오픈 API 신청 방법, 이거를 신청 방법을 해보고, 저는 이미 신청을 했지만 새로 신청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포털 개요 연습 문제가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 되게 쉽거든요. 책에서 제시한 거 그냥 하면 되고요. 이제 결국 보여주는 게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지도 분포인데 PM10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응용 문제는 PM2.5로 돼 있거든요. 이게 초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건 프로토콜인데 여기 data.ol.k라고 치면 자동적으로 www 붙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우갈이 아니고 지오로 돼 있습니다. 몇 번 통합했다가 여러 번을 바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data.go.kr입니다. 그것만 거든요. API 키를 신청하는데 각각의 그 데이터별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 보면요. 근데 결국은 이제 API 키를 받고 요청하면 오픈API에서 XML이라고 하는 파일, 이게 C샵에서도 쓰이는 건데 그 HTML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gg 플랫하고 RG도 있는데 얘는 이제 데프리케이트도 있다고 해가지고 얘는 쓸 수가 없고 SF라는 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새로 된 거는요. 제가 그거를 다 고쳐놨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고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결국 go.kr, data.go.kr 들어가면은 쭉 있는데요. 여기 지금 통계라고 이 비슷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오염 통계 현황, 통계라고 들어있는 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책에서 지금 예로 든 건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시청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용 시청을 누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공되는 것이 JSON.xml인데 XML이 들어간 걸 다른 걸 하시더라도 XML이 들어간 걸 해야지만 책에 있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대전에 뭔가는 그냥 PDF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XML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로 되어 있고 선택하면은 동의하고 활용 시청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인증 키가 좀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저작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놓은 것 같아요. 자기 것이 따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글 키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 키나 비자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볼 때 제 거를 제공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국내 것들은 다 그냥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되고 그 일본 것도 들어가면 되는데 거긴 개인정보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휴대폰 카드 같은 게 없어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아마 최소한 요구하는 게 휴대폰 정도인데 여기 별로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네이버 가입돼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볼 수 있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결국 이렇게 인코딩과 디코딩 두 개 키가 있는데 이거는 끝이 D로 끝나고 이거는 이퀄스 두 개로 끝나거든요. 여기 이제 끝이 D로 끝나고 인코딩은 두 개 다 됐습니다. 해보니까요. 엔드포인트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카페에서 넣고 키에는 요걸 API 키, API라는 데 요거 넣고 API 키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서요. 아까 여기는 복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복구는 됐었는데 에어코리아하고 연결 부분이 안 돼서 XML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되고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보니까 돼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대별 그래프 비교. 이거 참고 그림이었고, 이건 이제 책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걸 API에다 아까 그 엔드포인트에 있는 걸 넣고요. 그럼 키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D를 넣는데,
플러스 그 이퀄스 두 개로 돼 있는 등호 두 개로 돼 있는 걸 그걸 넣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그대로 쳐놓으면 되는데 요거는 재물을 그 받아가지고 그 분석해 보면은 뭘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0, 이제 PM 10, hour, month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아이템 코드 PM10으로 해서 서치 코드 month라고 해서 하면 된다는 건데요. URL 페이스트에서 여기에 API가 들어가고 여기에 API가 들어가고 API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너희들이 신청해 놔야 됩니다. URL 한 여기까지는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get이 안 돼가지고 지금 2주를 기다린 거거든요. 여기까지 나오고요. 여기 페이지 넘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기 10 페이지 넘버 1 아이템 코드 PM10 데이터 구문의 hour 그다음에 여기 month 요걸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그 다음 장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데 네, URL XML 문서 여기서 지지난주에 안 됐던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복구돼서 되는 거고요. 이 XML 파일을 그 XML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시명이 이제 시간대별 미세먼지 여기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도시명이 이렇게 영어로 알파벳으로 써 있습니다. 대구, 충남.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한글로 바꾸는 걸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해본 거를 지금 오려가지고 넣은 건데요. 재물 투 데이터 프레임. 아이템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지금 실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아이템스, 여기 있네요. 아이템스 밑에 꼭 포인트 아이템인데 이게 아이템스 밑에 아이템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데이타임에서 그때가 2시경까지가 오후 2시경까지 나와 있을 때 지금 한 거고요.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소울 오렌지색으로 하라고 그러고 색깔인 거고요. 앵글 90인데 액츄얼 라벨을 90도 회전한 거고 이거 안 하면 뭐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XY축을 바꿔서 막대를 회전하려면 코드 플립이라는 함수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제가 해서 그때 오후 2시까지 나온 걸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응용 문제도 PM10이라고 된 걸 PM25, 25로 넣고서 뭐 변경시키라는 거 하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원래 코드에는 이게 RGDA라고 그러는데 이게 데프리케이트 돼 있어서요. SF라는 걸 넣은 거고 이건 한 번 이게 실행 안 돼 있으면 한 번 이걸 풀어가지고 샵 지우고요. 파운데이션도 지우고서 실행하면 됩니다. 리스토 된다면 라이브러리 그대로 불렀으면 되고요. API 키 이건 이제 자기 거 아까 신청한 것은 이건 제 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등호 이게 디코딩 키인데 인코딩이나 디코딩 다 됩니다. 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스 해가지고 남은 샘물 파일이 보여지고 여기 이제 여기 밑에를 긁어다가 보라고 한 거고 이게서 1에서 16가고 19 칼럼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PM에 들어가고 이게 T가 트랜스포즈예요. 이게 여기 지금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여기다 써놓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게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데서 행과 열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전치행렬이라고 해서 시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행과 열을 바꾸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찍어보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PM10을 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아까 그 영어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 컴포넌트 영어로 되어 있던 부분 이런 식으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한글로 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보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이거 이전에 몇 번 전에 장인데 요것에 그 .shp는 도경계를 나타내는 거지. 옛날에는 그 그 언더스코어 하고서 이렇게 밑줄하고 이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걸 하면 나오고,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일본에서 현 경기 같은 건데, 그걸 가입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서, 그건 다운로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요. 만약 일본 갈 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지난번 시험 문제 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 요건 이제 업데이트된 거죠. SF라는 거를, 패키지를 써서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AI 물어봐가지고 계속 계산시켜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SF 이용해서 그 도 경계에다가, 지도 경계에다가 이게 이제 그리는 부분이죠. 란지튜드, 레티튜드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러시겠네요. 여기서 PM 데이터하고 여기서 병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각화, 이게 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파 이게 아마 투명도인가? 그럴 거고요. 이게 블랙, 컬러는 블랙, 도경계를 블랙으로 그린 거죠. PM10은 어떻게 그려라. 그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저거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 빨간색 투명도 0.3. 이게 미세먼지 그 정보고, 요게 이제 도경계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마다 실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응용 문제는 이거를 PM25로 해가지고 실제로 2.5죠. 그거 써놓고서 하면 됩니다. 그거 문제를 다 써놨거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해볼 텐데 8장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커렉티드라고 해가지고 고쳐놓은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국정원 안 될 때 해보고 그런 건데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ML 파일 설치하고 지지 플랫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쉬프트 C인가요? C 하면서 이거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 이건 이미 돼 있다고 하네요. 라이브러리 하고서 API 아까 거기서 긁어온 거하고 API 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API는 그 위치였고 API 키가 지금 디코딩 키를 사용했지 이것이 두 개니까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넘버로 이게 이제 책에서 아까 그 나온 거 그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퍼포먼스 URL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거기서 이제 읽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 파일을요. 파일 해가지고 샘물 파일.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아이템스 밑에 각 도시의 미세먼지 실시간 하나는 쭉 나오는 거죠. 아이템스 밑에 아이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스 밑 DF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계속 해나가면 이제 저기 그려졌고요. 이게 지금 그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아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불러 쓰고 다음에 API 키 다시 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데 1에서 16까지 그 위에는 리던던시였네요. 그냥 중복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1에서 16까지 한 다음에 PM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저 가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칼럼 네임 PM10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걸로 바꾸고요. 그 한글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경계를 읽어와야죠. 뭔가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바꿔줘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도 정보 읽어드리고, 란지튜드, 레티튜드, 경도, 위도가 관련된 거고, PM 데이터를 병합하고요. 시각화를 하는 얘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 지금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새 걸로 다 갈아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왔네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서스펜드 됐다고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나왔네요. 이게 컴퓨터 성능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BOH 이런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거를 지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장은 끝났는데요. 여기 지금 고클린 같은 걸로 지우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내고 그 다른 책을 지금 한 권 더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알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책은. 이 책은 알데이터 분석은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그 강의 노트를요. PDF 파일로 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간단하게 이론을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인데 여기 좀 설명이 있어요. 지난 장에 한 것에 관한 것들이요. 이건 지금 뭐 발데이터 분석 그것의 8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8장의 설명적 자료형 중 아까 다른 책 말고요. 범주형 자료형은 T검정, 분산 분석, 회귀 분석과 같은 T검정과 분산 분석을 했었죠. 회귀 분석 아직 안 나왔고요. 그거의 수치형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 사용할 수 없다. 범주형이라는 게 1, 2학년과 3, 4학년 나누고 그런 식이거든요. 범주형이라는 게. 범주형 자료 분석을 위한 그 1, 2학년은 그 로우 레벨, 그러니까 저학년이라고 그러고, 3, 4학년은 고학년으로 해가지고 범주를 나눠가지고 그거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범죄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적합도 검정 세 가지인데요.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입니다. 적합도 검정, 굿 어펜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학점이 뭐 A는 25%, B는 30%, C는 25%일 것이다 하고 그거에 맞느냐 검증하는 거예요. 독립성은 이제 성질 두 가지인데 학년하고 그 학점하고는 그 독립인 거냐. 아니,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동질성 검정 음, 전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건데 다시 읽어보면 측정된 결과가 가정된 확률 모델에 적합한 제부 검정 또는 어떤 특정 확률 분포로 얻어진 것인지 검증.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독립성 검정은 어떤 한 속성이 다른 속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학년과 학점은 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거하고 동질성 검정은 몇 개의 모집단이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동일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집단을 아예 나눠가지고 그 저학년과 고학년은 학점 분포가 다 똑같은지 그 학점이 뭐 25%, 50%, 어, 25%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학년하고 고학년은 학점 분포가 다르거든요. A, B, C 분포가. 퍼센티지가 다른데 그것을 이제 검증해 보는 겁니다. 같다고 하고서 보면 다르다고 나오죠. 독립성 검증은 관련이 없다라고 해놓고서 관련이 없으니까 독립인 거죠. 저학년과 고학년은 서로 요거는 독립성 검증은 어떤 한 속성이 다른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학년과 그다음에 GPA 학점하고는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한 건데 처음에 규모 가설을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놓은 거죠. 독립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적합도 실험 또는 관측 결과 이론적 기대값과 일치한 정도. 적합도 검정 통계적 실험이나 자연에서 관찰되는 실제 도수의 가정한 확률 분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관측 도수는 실제 관측값이고 기대 도수는
기묘가세 사실종 기대값인데 이게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이거는 그 동전을 던졌을 때 기대도수는 50, 50이죠. 50%, 관측도수는 실제 뭐 4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옵니다.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범주를 좀 나누고 기대도수는 2라고 하는 expectation이니까요. 관측도수는 observe에서 5를 따가지고 5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PI는 범주 안에 속할 확률 했는데 여기 지금 예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대도수는 확률이 이제 기대 확률이 50번, 0.5니까 100에다가 100번 던지면 50번이 나올 확률이 기대도수죠. 관측도수는 실제로 나온 거는 48, 52가 나온 거죠. 규모가서는 관측도수는 가정한 확률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50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검정통계랑 이용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검정통계랑 이용하지 않고 결국은 지난번에 했던 유의 수준을 했더라고요. p-밸류를 가지고 0.05보다 작으면 기각시키는 방법을 했습니다.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또는 독립성 검증 사용하는 검정 통계랑 일반적 식. 이게 이제 X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그리스 알파벳의 카이라는 거죠. 카이 스퀘어드. 그래서 CHI를 카이라고 읽고 스퀘어드 SQ를 따가지고 실제 그 함수도 CHISQ로 돼 있어요. 점 테스트 하면 예, 카이 제곱 검정이 되겠습니다. 근사도부 잘도가 K-1 카이 스퀘어드 분포를 따른다. 기본 사용법은 이렇게 쓰고요. 카이 스퀘어드 닷 테스트. 적합도 검정이라고 부르고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고요. 독립성 검정은 뭐냐면 두 검증 변수가 독립 여부를 평가한다. X 스퀘어드가 이 카이 스퀘어드가 검정 통계가 아니고 D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잘도고요. P별은 유효 확률. 유효 확률 가지고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유의 수준 0.05 그것보다 작으면 기각될 수준. 메시지는 잔차, 관측 빼기 기대 때문에는 잔차라고 한 거고요. 메시지율이라고 한 거고요. 교차표 형식이라 이거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이 교차표를 행과 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따로 입력하고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30, 10, 20, 40 이런 식으로 세로로 들어가는데 n로는 2라고 했는데 이거를 행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그 뭐를 추구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기대도수가 너무 작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적합도 검정은요. 이 아이는 5 이상, 기대도수가 5 이상. 아까 100번이면 5 이상 이렇게 되면 이 5 이상은 돼야 되죠. 50번이니까 괜찮았죠. 연속성 보정, 커렉트는 추르면 2x2 테이블 자동적인 된다. 적합도 검정 외에는 KD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점 비율이 A학점 25%, B학점 50%, C학점 25%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점이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 적합도 검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실제 예인데요. 이건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더니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고 검정 통계량 X 스퀘어도 이게 검정 통계량입니다.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p-밸류 가지고 결국은 했거든요. 0.0001614. 그리고 그래서 0.05보다 작으니까 기각된다 이렇게 되는데 규모 가설이 학점 비율이 25, 50, 25%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적합도 검정인데 보면은 0.05보다 작잖아요. p-밸류가.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니까 기각되죠. 적어도 하나의 학점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나온 거는 피프락 테이블 0.15, 75%, 9%, 15%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비학점만 많이 줬네.
그다음에 독립성 검정하기. 요거는 원자료를 사용한 독립성 검정하기. 독립성 검정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확립법을 추출하는 이 부분을 두 개의 범주로 분류했을 때 저항력, 고항력으로 분류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예제에서는 두 범주형 변수 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두 범주형 변수의 특성들이 서로 독립이다. 검정 통계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잘 들으시면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곱셈을 내는데 지난번에 이 범주형 아닐 때는 T1, T2가 있을 거예요. T1 플러스 T2 마이너스 2였죠. 이거 근데 여기는 곱셈으로 돼가지고 디게리의 프리덤이 곱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주형 변수의 값이 세 개의 범주를 가진다면 두 개의 범주형 변수, 두 개의 범주형 변수 각각이 세 개의 범주를 가진다면 음, 세 개의 수일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뭐 저항력 고항력인데 1, 2, 3, 4, 6, 이게 하여간 요거 보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유도는 4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성 검증의 교차표와 기대도수 교차표 이거 지금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n이고요. 이게는 a가 a i번째 범주, b가 bi 번째, b j번째 범주 그다음에 관측도수가 나오고 RC는 이게 햄과 열을 들어서 로우 칼럼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RC는 n이 전체 관측 치수고요. RC를 다른 걸로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차된 컨팅전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규모가선 A와 B가 서로 독립하다는 것을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 예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텐데요. 기대도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실제를 봐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분석을 위한 범정 변수 A의 1, 이게 학년 등급이고 학년 등급 저학년 1, 2는 L, 고학년 3, 4는 H로 나눈 거죠. 여기 이제 3 이상이면 H, 그렇지 않으면 L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을 해보라 그러면 H, 고학년은 8%, 24%, 0%가 됩니다. A, B, C가 그 A, B, C가요. 8, 24 도수겠네요. 8, 24 0고 2, 24 6이 되고 이제 그거를 프라버빌리티 테이블, 프로포션 테이블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25%, 75%, 0%고요. 이건 이제 1이라고 하면 행위, 행위 합계가 전부 이게 100%가 되는 겁니다. 25%, 75%. 이게 다 해서 1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쭉 더해서 1이 되는 거고. 위하면 이렇게 열로 같은 건데 지금 그건 의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저학년과 고학년에도 프로포션을 해준 거니까. 그리고 카이 테스트는 여기 나오는데 P밸류가 0.00대에서 이 규모 가설이 독립하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0.0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는 0.05. significance level이 0.05니까 요거보다 작으니까 기각되죠. 그래서 서로 동일이다. 동일이가 피별 이건 동일이다라고 하면 그 가설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라네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점은 서로 독립이다. 근데 독립이 아니라는, 독립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규모 가설인데 이게 기각되니까 독립이 아니다. 그 학년이 달라지면 학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고학년의 A학점 비율 25%, 25%는 저학년의 A학점 비율, 어, 잘못 썼네요, 여기. 6%보다 훨씬 높다. 이게 6%죠, 6%. 6%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게. 6%죠, 6%보다 훨씬 높다. 이게 6%니까요.
그 C는 0%예요. 여기는 18%고요. 저는. 그러니까 등급과 학점은 서로 독립이다. 그랬는데 등급과 학점은 독립이 아닌 거죠. 여기서. 등급과 학점은 독립이 아니다. 이게 나온 거고 이게 독립성 검증학이었죠. 그 다음에 교차표를 이용해서 두 범주에 대한 독립성을 검증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8, 24, 0, 2, 24, 6. 이거 이제 여기 바이로드 추라고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없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추라고 놨기 때문에 8, 24, 0, 2, 24 이렇게 됩니다. 고학년과 중학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보면 PBL가 0.823에서 0.05니까 그 학년과 학점은 독립이다. 그게 예, 기각되는 거죠. 동질성 검증하기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 분포가 동질적인지를 검증한다. 독립성 검증은 사실 똑같은 소스를 돌렸더라고요. 근데 검증이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자료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 독립성 검증은 전체 도수 n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여 두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자료를 얻는 방법만 다른 거죠. 전체 자료를 검증하는 특성에 따라 먼저 분류한 후 각 범주별로 정해진 수만큼의 자료를 조사하여 각 범주별로 비율이 동일한지 검증한다. K대학교에서 학년 등급에 따라 학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학생들 먼저 두 개의 학년 등급을 나눈 다음에 1, 2학년 중에서 30명, 3, 4학년 중에 30명을 추출하여 이들의 학점을 조사했다. 근데 각 학년 등급별로 학점들이 동일한지 분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소스를 보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니까 이것도 같은 게 나와서 학년 등급별 이게 이제 규모가세 학년 등급 학점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모두 동일하다고 하는 건데 PBL가 0.00823이니까 동일하지 않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학년별 학점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는 규모가세 기각된다. 실제로 학년 등급별 고학년 학점 비율 여기도 잘못 썼네요. 이게 6%보다 훨씬 높다. 또 저학년은 18%가 C학점인데 고학년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주형 자료 분석을 끝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